안녕하세요. 대천수학학원 부원장 장경수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염려와 불편함이 계실 텐데요. 더욱이나 우리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염려가 크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염려를 좀 덜어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비대면 수학학습으로 이 모든 수업이 전환된 상태에서 혹시 이 학습에 부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대응, 오히려 더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요. 일단은 첫 번째 주제는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비대면 수업 방식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비대면 학습 관리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는데요. 2020 학년 2학기 중간고사 대비를 위한 교재 구성입니다. 이 교재 구성은요. 먼저 우리 학생들에게 2019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15년에서부터 2019학년도 주제별 기출 분석 자료가 또 제공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서부터 2020학년도 수능, 사관학교, 경찰대, 모의고사 기출 분석 자료가 우리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좀 세부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2019학년도 기출 분석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새 2015학년도의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작년부터 그리고 고1 학생들은 이제 2018년도부터 이 새 교육과정을 반영한 그런 학교 내신이 치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2018년도 자료는 그 이전의 학습 과정하고의 이제 과도기적인 부분, 어떤 부분이 더 들어가야 될지 빠져야 될지가 명확하게 적용되지 않은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2019학년도 자료는 아무래도 1년 다시 지나서 좀 걸러진 그런 시험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또 코로나 이전의 자료들이기 때문에 그 많이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평소 난이도로 정확하게 출제된 자료라고 할 수 있죠. 이 자료들을 이제 분당 대략 20개 학교, 그리고 용인 주요 학교들, 그리고 경기권 특목 자사 자공고의 자료들을 정리하여서 우리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분당 지역에서 한 20년째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자료를 또 단원별로 또 주제별로 그리고 또 교육과정에 맞는 문제들만 선별해서 학생들한테 제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수능, 사강, 경찰대, 모의고사 기출 분석 자료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이 분당 지역의 내신 문제들 중에서 이제 난이도가 있고 변별력이 높은 문제들은요. 바로 이 수능에서 혹은 경찰대 육사 문제에서 어려웠던 문제들을 변형 출제하시는 출제를 하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꼭 풀어보고 특히나 예상을 해보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가 바뀔 것인가 하는 것까지 예상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풀어보고 그것을 이제 변형하여서까지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에 맞는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EBS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 EBS 고난도, 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적중, 예상 문제 훈련 자료가 또 학생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우리 학생들 다 대부분 EBS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하고 고난도,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자료들을 구매해서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뭐 학원에서 이 자료들을 제공할 수는 없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그 문제집들을 풀어봤을 때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더 높은지, 그리고 그 문제들이 어떻게 변형되어서 출제될 것인지를
훈련하는 그런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그 원안들을 다시 다 문제 구성을 좀 바꾸고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이렇게 바꾸거나 아니면 숫자를 바꾸고 아니면 함정을 좀 만들어서 학생들이 틀리게끔 그렇게 변형된 훈련 자료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또 비대면 수업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인기 필수 문제집 분석 자료. 보통 학생들이 책꽂이에 이런 책들이 꽂혀 있을 텐데요. 실력 정서, 센수학, 일품, 블랙라벨, 자이스토리 1등급, 절대 등급, 또 하이퍼 수학 뭐 이런 것들이 학생들이 뭐 다 가지고 있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또 이것들을 다 풀어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풀어보긴 했어도 이게 어떤 문제가 중요한지 또 어떤 문제를 학교 선생님들께서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설령 그 문제를 풀어봤다라고 했을 때 어떤 관점에서 변형되어서 출제되었을 경우 정답률이 이제 현격하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래프가 있는 문제인데 그래프를 빼고 문제를 출제하십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그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수준의 학생들만 문제를 또 접근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변형되는 그런 문제들 역시 제가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시험의 형태로 자료의 형태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들을 이제 구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이어지는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기출문제 분석 자료라고 하는 것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 교육과정 개정 내용을 실질 반영한 기출문제로서 이제 분당, 용인, 경기권, 특목, 자사고, 자공고 기출문제들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기출문제들은요, 이런 형태로 학생들한테 저희가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다시 우리 조교생들께서 학생들이 보기 편하게 또 긴장감을 갖도록 풀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교별로 만든 자료들을 분석해서 요거는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학교 알림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은 학교별로 그 전년도에 치러진 성적 보고 자료입니다. 국민들께 이제 정보 공개 자료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낙생고 같은 경우에 2019년도 고2 2학기 중간고사 하고 기말고사에 이제 합계 평균이 66.4였고 그다음에 A등급을 맞은 학생 비율이 7.5%. 예를 들어서 돌마고 같은 경우는 2.6%. 그러면 이렇게 단순 비교를 했을 때는 돌마고 학생들 중에 90점 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보니까 이제 평균도 좀 낮았다라고 하는 걸 본다면 단순 비교했을 때는 어떨까요? 이제 돌마고 시험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은 50점 넘지 못한 학생들이 무려 56%가 되니까 어느 정도 준비하고 가도 반수 학생들 2명 중에 한 명은 50점 정도밖에 못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여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현실감을 가지고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 구성을 했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한 10개 학교씩 묶어서 한 두 묶음에서 한 4묶음, 많게는 한 40개 학교 자료가 제공이 되고요. 더 많이 풀어보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추가적인 자료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또 학원의 자료 보안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다 드릴 수는 없고요. 한 권을 다 풀어오면 그 다음 권이 나가는 형식으로 그렇게 자료가 제공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자료들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게 낙생고등학교 2019학년도 시험 자료인데요. 이 문제를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자세히 보시면은 요 19번 문제는 수능 30번 문제 그리고 요 20번 문제도
거의 수능 30번급의 문제고요. 지금 17번, 18번 문제는 수능 21번급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한 페이지에 수능 30번 문제 2개, 21번 문제 2개가 들어가 있죠. 제가 늘상 설명회 때 말씀드렸지만 수능 30번 문제는 30분 걸리는 문제고요. 21번 문제는 21분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어떤 학생들이 바로 4%대의 아이들이 그 정도 평균적으로 시간이 걸려서 맞추는 문제를 이렇게 4문제를 배치시켰죠. 앞쪽에 있는 문제들도 결코 쉽지 않은데요. 이 낙생고 내신 대비를 하는 학생들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수능 기출 문제뿐만이 아니라 꽤 난이도 변별력 높은 문제들을 빨리 푸는 훈련까지 하고 내신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고 자기의 이제 학습 수준 그리고 학습 강도를 이제 조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학교 시험지를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다시 제가 2015학년도부터 19학년도까지를 또 이렇게 또 다른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먼저 단원별로 그리고 난이도별로 이 기본이라고 하는 것들 지금 보시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까요? 낙생고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서영고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돌마고 1번 문제는 이렇게 나왔고 임해고 1번 문제가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에서는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 학생들은 같은 1번이라고 해도 어느 학교 1번이 좀 더 어려웠던지 그리고 내가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시 강도를 스스로 깨닫게 그리고 이 단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훈련할 수 있게 이렇게 자료를 재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실전 문제 수준은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느껴볼 수 있고요. 또 심화 문제가 이제 중요하겠죠. 우리가 90점대 아이들은 이 심화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고 역시 이제 자신이 내신 대비를 어느 정도 준비해야 되는지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역시 칸을 좀 넓혀서 직접 써보고 본인이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조교 선생님이나 또 저의 첨삭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자료 준비를 했고 우리 학생들이 학교 원문 형식의 자료도 풀어보고 또 단원별로도 풀어보고 훨씬 반복 횟수를 높여서 강도를 높이고 이렇게 자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여러 자료들이 있습니다. 수능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EBS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 고난도 이런 문제들을 또 제가 난이도별로 그리고 학습 단계별로 이렇게 수업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먼저 이제 수학이 좀 약한 친구들은 수학 기본 정석이라든지 올림포스 평가 문제집, 그 다음에 이제 RPM, 또 세네 1, 2 레벨,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의 2.3점짜리 문제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풀어보는 게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학생,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은 실력 정석, 그리고 EBS 고난도, 센 수학의 C레벨, 일품의 연습 문제, 자이스토리 쉬운 4점짜리 정도 문제를 훈련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90점을 넘고 그리고 이제 1등급에 진입해 있는 학생들은 역시 실력 정석 연습 문제 위주로 그리고 블랙라벨의 3스텝 위주로 자이스토리의 레벨 3 위주로 그리고 경찰대 기출 문제에서 4점짜리, 5점짜리 문제 위주로 그리고 자이스토리에서 21번과 30번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겠고요. 극심화 단계에 있는 학생들은 뭐 이런 것들 다 되어 있다면은 올림피아드 지름길이라고 한 거다 아니면 이제 수리논술 나침판에 있는 문제들도 조금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이 수리논술에 있는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한 학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근거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이따 후반부에 그 근거 자료들을 보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앞서서 낙생고 한 페이지에 수능 30번 두 문제, 21번 두 문제가 배치되어 있는 거 보셨으면은 제 말씀에 대해서도 충분히 동의를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것은요, 비대면 수업 방식인데요. 비대면 수업 방식은 일단 많이 알려진 방식을 사용할 것이고요. 그 방법에는요, 필수 장비가 좀 필요하고 또 필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일단 스마트폰이나 뭐 타블렛 PC, 노트북 혹은 이제 데스크탑 PC 중 어느 한 가지가 있으면 좋겠고요. 있어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줌 프로그램이라는 게 이제 깔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미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아봤고 또 여러 학원에서 비대면 수업을 받아본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또 이제 PDF 뷰어 프로그램도 하나 있어야 되겠고 또 이메일 계정 그리고 카카오톡 계정도 하나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물론 문자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일로 소통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일관성 있게 우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장비와 프로그램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아니면은 여러 이 정보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줌 설치라든지 활용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제가 또 차후 영상을 통해서 또 그 안내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수업 방식 구성인데요. 이제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칠판 판서 동영상을 제공한다거나 또 칠판 판서 실강 라이브를 진행한다거나 아니면 전자칠판을 통해서 실강 라이브를 할 것입니다. 일단 칠판 판서는 이제 현장감이 있고 우리가 늘상 익숙함이 있어서 거부감이 좀 덜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칠판 판서 같은 경우는 글씨가 작아진다거나 이 카메라로 찍는 경우에 작아진다거나 아니면 이제 문제를 요약하는 타임 그리고 문제를 다시 적는 타임들이 있어서 라이브로 진행할 경우 시간의 손실이 좀 있죠. 그래서 전자칠판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문제들을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들 자료 위에다가 문제를 푸는 것들이기 때문에 현장감은 좀 떨어지지만은 훨씬 더 학습의 효율이 높다. 그리고 가독성도 높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좀 더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물론 이제 또 이 자료들은 다 저장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다시 그 문제를 보고자 할 때 좀 더 자료의 활용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기출 문제들의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데요. 장점은 이제 그 추세, 학습의 방향과 흐름을 갖다 잡는 거에는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학교마다 문제를 다 바꾸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문제 유형이라고 해도 해설이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학원 차원에서는 그 해설까지는 저 개인 차원에서는 그 해설까지 준비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본 수업을 통해서 일일이 그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오프라인 수업은 사라지거나 아이들이 이제 그 풀이 과정을 칠판에 있는 것을 이제 사진을 찍어 간다거나 했었는데요. 이제는 영상으로 남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복습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경우는요, 이제 줌 접근 링크 안내라든지 교재 및 테스트 시험지를 카카오톡으로 받고 그 카카오톡으로 받은 시험지를 화면에 띄워놓은 다음에 대략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50분간 풀고 그 답안을 노트에다 작성을 해서 저한테 이제 사진으로 우리 조교쌤한테 혹은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제가 또 채점을 해서 또 공통 질문 문항을 선별한다거나 또 서술형에 있어서 첨삭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톡 프로그램도 우리 학생들이 비대면 수업을 할 때 필요한 수업 자료입니다. 실제로 이제 비대면 수업 과정에 대해서도 또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해진 수업 시간 30분 전 이 줌 접근 링크를 학생들한테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링크를 눌러서 우리가 줌
계정으로 들어와서 회의실로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수업 준비를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해진 수업 시간 10분 전 링크를 통해 수업에 참여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학습 교재는 PDF 파일 형태로 학생들이 받게 되거나 아니면 학원에 수업 이틀 전에 이제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부하게 되어 있으니까는 혹시 학생이나 학부모님들께서 나오셔서 그 종이로 된 자료를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출력하는데 불편함이 있거나 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렇게 받아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비대면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우편이나 아니면은 택배로 이 자료들을 발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한 주간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장기화될 경우에는 추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는 수업 참여가 이제 수업 방해도 일으키고요. 또 수락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10분 전에는 수업 참여를 좀 해줬으면 이렇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 전 이제 출석 확인 및 온라인 상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된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실전 학습 개념 정리가 한 20분 정도, 그리고 추천 문제 풀이가 한 70분 정도, 테스트 진행이 한 50분 정도 진행이 될 거고요. 테스트 결과 분석 및 공통문항 해강이 한 30분 정도, 그리고 숙제 검사 및 학생별 개별 질문이 이제 40분 정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줌 라이브를 통해서 진행이 되니까 제가 바로 옆에 있지는 않아도 우리 학생들이 충분히 필요한 부분들, 또 특히나 이제 질문이 이제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테스트 본 문항에서 이제 공통 문항을 해결하게 되면은 틀린 문항이 서로 다른데 다른 문항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셨을 때 이 개별 질문 시간을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희 조교가 같이 이 라이브 방에 들어와서 카카오톡으로 질문하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문서로 아니면 동영상으로 작성하여서 우리 학생한테 다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의 이제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뭐 학원에서 실제로 느꼈던 그런 수업 방식하고 큰 차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테스트는 줌 또는 카카오톡, 이메일을 통해서 수업 시 PDF 파일로 제공되고요. 학생들은 화면에 개별적으로 문제를 띄워놓고 노트에 문제를 풀고, 객관식은 답만, 서술형은 풀이 과정까지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면 우리가 전송된 사진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 조교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또 그 결과를 우리 학부모님께 문자로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비대면 학습 관리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는 아빠 마음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 시간대에 또 다른 수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참여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다음과 같이 매주 일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습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사례 1은요, 줌으로 참여하여서 자기 주도하는 자신의 모습을 비추며 자습을 합니다. 뭐 특별히 질문은 없는데 그 시간대 일요일 오후 6시에서 10시까지는 내가 수학 문제를 풀겠다. 실제로 이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꼭 자기가 수학 공부를 하는지를 확인해달라 이런 학생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확인해서 이번에 1등급 만점 나왔고요. 전교 1등 했고, 그리고 또 그 학생이 이제 고3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육사 1차 시험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지금 거의 통과뿐만 아니라 좀 좋은 결과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합격은 뭐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아무래도 성적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좀 더 큰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사례 2 같은 경우는 이제 카카오톡으로 잘 안 풀리는 수업 교재 문항을 질문합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시면은요, 우리 조교쌤이나 제가 그 문제를 보고, 역시 이제 풀이를 혹은 풀이 영상을 제작해서 학생한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이 학원에 나오지 않더라도 궁금한 문제, 또 숙제에서 잘 안 풀렸던 문제에 대해서 그 숙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례 3번째는 전화로 학습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꼭 문제 질문이 아니어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게 좋을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데 어떤 문제로 공부가 잘 안 된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요청하면은 제가 전화로 우리 학생들한테 그 이야기도 해주고, 또 아니면 이제 뭐 추천 동영상도, 추천 교재도, 아니면 뭐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좋은 공부법인지도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이라고 해도 수업에 손실이 없도록 그렇게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학생들이 믿고만 따라와 주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 이제 질문한 문항은요, 우리 조교쌤 또는 강사가 요청된 순서대로 풀어서 사진 자료 또는 풀이 동영상 형태로 제공하며 실시간으로 질문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한 학생한테만 이렇게 붙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질문한 학생 이 시간의 인터벌을 좀 불편해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내에 아니면 누적되어서 그 자료가 계속 남아서 우리 다른 학생들이 어떤 문제를 질문하는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좀 더 양질의 수업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수업하는 반은 이제 하이퍼 반하고 이제 하이엔드 반이잖아요. 그러면 그 반에 이제 와 있는 학생들이 뭐 하이엔드 반 같은 경우는 한 20명 중에 10명 이상이 뭐 전교 1등을 한 번쯤 다 해본 학생들인 것이고요. 또 그 학생들이 질문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퀄리티가 높죠. 그리고 궁금해하는 내용들도 상당 수준이죠. 전교 1등을 한 반에 10명 이상 놓고 수업한다는 거 굉장히 저한테 영광이고, 또 그 학생들한테 제가 또 상대적으로 배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이런 걸 궁금해하는구나, 또 이런 문제를 잘 풀리는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서 그 학생들이 그 상태, 전교권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또 끊임없이 저도 자료를 연구하고 또 제공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전교 1등 해오고, 그러면 이제 보람도 느끼고, 그걸 또 그 반의 학생들한테 공유해서 전체가 모두 만점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비대면이라고 해도 이 내신 대비라고 하는 것은 학생 스스로의 노력과 또 많은 정보력이 뒷받침이 돼야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또 이 비대면이 주는 장점은 본 수업 외적으로도 제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념 강의를 원하는데 비대면 수업은 아까 정상 수업은 우리가 개념 강의를 20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학생들은 너무 괴로워하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20분 정리하지만, 그 와중에도 과거에 이제 개념이 좀 흔들리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제가 과거에 찍어놨던 그런 개념 강의를 제공해서 강도를 좀 더 개념 강의 강도를 높인 후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너무 말씀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낙생고 시험지에서 보다시피 수능 30번이라는 게 대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풀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0줄 정도 됩니다. 근데 요거는 극히 전문가가 풀어낸 풀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풀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풀이를 하게 되니까 요거에 곱하기 3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가 이런 풀이를 갖는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두세 문제가 한 페이지에 동시에 있다면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겠죠.
또 다른 30번 문제도 비슷합니다. 풀이가 대부분 이렇게 40줄 이상, 그림을 포함해서 40줄 이상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문제들이라는 걸 우리 학부모님들이 알고 우리 학생들하고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죠. 2016년도 조금 전에 보여드린 거는 이제 2019년도 시험지 자료고요. 낙생고 시험지 자료고요. 이제 2016년도에 대진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진고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에서 15번 문제가 이제 2013년도 수능 30번 문제고요. 정답률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진고 2학기 중간고사 14번 문제, 같은 시험지죠. 같은 시험지에 또 수능 30번 문제가 두 문제, 이제 두 번째 탑재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 문제도 수능 3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도 탑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이것도 수능 30번 문제. 그러니까 하나의 시험지에 수능 30번 문제가 4문제가 탑재된 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신 대비를 그만큼 강도 있게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근거 자료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 동영상을 만들었지만 사실 내용 전달이 좀 명확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지루해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짧게 이렇게 동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갖다 이제 제가 시로 좀 옮겨봤습니다. 제목은 등급의 노래입니다. 등급의 노래.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따라 풀고, 함께 풀고, 다시 풀고, 또 풀면 2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따라 풀고, 선생님이 푸는 거 따라 풀고, 같이 또 풀어주고, 졸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면 본인이 또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잊을만 하면 또 풀어보고, 이러면 이런 학생들이 2등급 받는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제 또 알고 풀고, 이거 다 아는데 또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풀고, 선생님한테 물어보지 않고요, 자기가 풀 수 있나,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어서 풀고, 요 물어서 풀고라는 말은요, 모르는 걸 묻는다는 게 아니라, 선생님, 요건 이렇게 풀면 어떨까요? 저렇게 풀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풀이도 맞습니까? 이렇게 풀면 감점 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10번을 풀어요. 이런 학생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또 알아도 풀고요. 이미 다 알아요. 그리고 찾아서 풀고요. 이제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자기가 서점 가가지고, 문제집,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좋은 문제집 서핑해가지고, 그 문제도 풀고, 또 바꿔서도 풉니다. 숫자도 바꾸고, 자기가 선생님이 되어서 객관식을 서술형으로, 서술형을 객관식으로 바꿔서 풉니다. 그리고 또 제가 바꿔서 문제를 주면 그것도 풀어요. 바꿔도 풀면. 그게 이제 정교권이 되는 것이죠. 네. 근데 반대로 따로 풀고, 혼자만 풀고, 새 것만 풀고, 아는 듯 풀고, 질문만 하고, 알면 안 풀고, 주는 것도 못 풀고, 바꾸면 못 푸는. 이 사실을 모르면 그런 학생들이 이제 3등급 너머로 가게 되어서, 내신의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따라 풀게 하고, 또 함께 풀게 하고, 또 다시 풀게 하고, 또 풀게 하고, 알아도 풀게 하고, 바꿔서 풀게 하고, 바꿔도 풀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시면은, 비록 비대면 수업일지라도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더 극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걸로 좀 우리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많이 줄어 드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